김동현 전문가님의 특징주로 갈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엔지캠 생명. 엔지캠 생명과 네네네. 할게요. 요즘에 바이오 종목들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당시에 시세를 네. 냈다가 다 반납했던 종목들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네네. 엔지캠이 오늘 10만 원, 15만 원을 뚫었네요. 어떤 의미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종목 추천이 아니고요. 시장의 지난주에도 제가 의미를, 시즌 네.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한 예. 2주, 3주 전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1000포인트 넘어가고 1700포인트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 이번 네네. 말기에서. 이번 주에 그러려면은 나왔어요. 바이오가 움직여서. 소외돼 있지만 바이오가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원래 주식 시장이라는 게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절반은 심리고 절반은 분석이거든요. 네. 근데 심리가 흔들리면 분석도 흔들립니다. 시세가 살아나면 이전에 했던 분석 다 없어지고 심리만 남아요. 그래서 사실상 주식이 힘들면 막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비관적인 전망만 생기고 주식이 좀 좋아지면 그동안 했던 걱정 다 사라지고 맞아요. 갑자기 막 꿈을 꾸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바이오주에 대한 반등을 예상을 한 입장에서 보면 네. 이거는 엔지캠이 선봉을 서는 것 같아요. 엔지캠이 선봉을 서는 것 같고 아. 시젠이 아시다시피 시젠은 진단키트이기 때문에 네. 코로나와 관련은 아주 직접적인 종목이죠. 네. 근데 엔지캠 같은 종목은 물론 작년 8월 달에 엔지캠도 코로나와 관련한 시세가 있었지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개별적인 R&D가 내용이 괜찮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인한 개별적인 어떤 비유 자체를 좀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여러분들 주식도 사실 내용만 볼 게 아니라 시세 흐름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분석 같은 것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게 거래량 이만큼 들어왔죠. 여기가. 네. 이때가 이제 엔지캠으로 롯데그룹에서 바이오 투자할 때 아. 엔지캠이 타겟이 될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서 저 당시 거래량이 뭐 2,5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0만 주가 터졌는데 여기서 250만 네. 주가 터진 자리가 이렇게 앞으로 따라가 보시면 네. 여기 작년 7, 8월에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으로 뉴스 나오면서 터졌던 거래량과 일치하죠. 8월 2차 유행 때. 네, 그렇죠. 네. 이게 이 거래량이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서 물려 있던 투자자들이 이 재료가 올라왔을 때 매도 물량을 내놓고 그걸 누군가가 받아간 거예요. 이거 손바뀜이죠. 손바뀜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또 털어먹고 빠진 거예요. 네, 그럼 아주 위험한 패턴이 되는 겁니다. 여기 물려있던 거 여기서 물량이 나가버린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자리들 제가 지금 뭐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해를 좀 돕고자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 이게 사실 단발성 뉴스거든요. 네. 롯데 쪽에서 지분 인수할 수 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막 크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상 당장은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이렇게 큰 손바뀜을 유발시켜서 이 자리를 넘어갔잖아요. 월요일 날 이 자리를 넘어갔기 때문에 엔지캠은 섣불리 파는 종목이 아닌 게 돼버린 것이고 반등이 아니라 이제 다시 재상승 시도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전고점 19만 원 트라이도 가능합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서 사실 엔지캠도 제가 그동안도 상담을 해보면은 참 많이 물려들 계시더라고요. 이런 종목 사실 네임밸류가 꽤 있습니다. 엔지캠도 네. 바이오 시장 안에서 이런 종목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와주면 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거는 시장 전반적인 작업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3,200대 가고 코스닥 1000포인트대 넘어갔는데 안 삽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 흥분을 해야지 그 시세가 이어지고 개인들의 막 흥분해서 붐업이 되는데 네네. 개인들이 지금 3,200대 1000포인트대인데 너무 차분해요. 왜? 1월에 너무 많이 물렸고 1월에 너무 흥분했었다라는 그때 한번 확인을 했던 거죠. 그렇죠. 투자 심리가 그때 이후에 완전 바사삭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흥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섹시한 섹터가 어쨌거나 제약 바이오 쪽은 뭔가 빵 되면은 그 포모 증후군이 강해지잖아요. 나만 막 못 잡을 것 같고. 나만 안 샀나? 이런 생각 이거 바이오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이오는 계속 꿈으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없기 때문에 가면 가나 보다, 깨지면 깨지나 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뇌동 동요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런 엔지캠 같은 종목으로 그런 투자 심리를 지금 만들어준다는 거는 바이오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참 다행이죠. 아,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긴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시황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엔지캠 같은 종목을 이렇게 움직여준다? 시장 당장 쉽게 안 무너지겠는데? 아, 약간 이렇게까지 해석을 저는 연관 하고 의미로. 있습니다.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일개 종목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제가 시황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달에 ECB 정책회의 딱 결과 딱 보고 나서 네. 애초에 저는 2,800대까지 봤던 비관적 관점이었는데 안 떨어진다. 이제 사야 된다. 5G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어떤 미세한 변화가 시장에서 큰 힌트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엔지캠의 오늘의 시세, 어제 이번 주의 시세는 코스닥에서도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분들 손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고 희망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시황적 관점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시장이다. 네. 뭐 단지 올라왔다고 막 매도를 하고 원래 한 방 맞았다가 돌아 나오면 개인들이 매도가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직전 편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난번에 밑으로 깨졌다가 올라오면 또 깨질까 봐 자꾸 팔거든요. 예. 근데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강력한 매도 신호 같은 게 혹은 전조 같은 게 저는 보이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엔지캠 같은 걸 보면 시장 더 갈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